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합타임. 130만 요정 올해 안에 달성을 목표로 하시는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오늘 엄마로서 할 얘기가 아주 많은 주제들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요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국힘의 국회의원 한 분이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세요. 서정숙 위원이신데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고 오실게요. 방송사에도 건의합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라도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좀 많이 개발하셔갖고 이런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방송사도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 혼자 산다 예능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가족 드라마 많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여자들이 출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과거에도 나경원 의원이 2022년도 11월 방송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어요. 근데 MBC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언급하면서 이거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으로 너무 인식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거 행복하다는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행복하다는 인식이 될 수 있게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언론도 이런 캠페인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한다라는 게 세금이 너무 아깝고 짜증이 확 밀려오는데요. 세상 물정 몰라요?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네.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제가 20대를 돌아간다고 한다면 저라도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도 흑사병보다 3배 빠르게 한국의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에서 분석한 저출생 원인을 보면요. 극심한 입시 전쟁, 남녀 갈등, 게임에 빠진 남성들이라고 원인은 분석했는데 저는 이 원인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2067년도가 되면 한국 인구가 3,500만 명으로 줄게 되고 이 숫자는 한국 사회 위기를 몰아넣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노인 세대가 방치되면서 황폐한 유령 도시들이 나오고 또 고령층의 부양 부담을 느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민을 갈 것이며 한국이 유능한 야정국 유지가 어려울 시에는 지금 북한이 합계 출산율이 1.8명이거든요. 네. 어느 시점엔가 남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많이 나가셨네. 네, 이런 가능성까지. 근데 이 저출생 원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게임에 빠진 남성들 남녀 대립보다도 첫 번째 주거 불안이 크고요. 그럼요.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경단녀.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공교육 소멸이에요. 교육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삶을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보면 네. 왜 아이를 많이 안 낳는지, 왜 결혼율이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지 네. 그냥 너무 알잖아요. 느껴지고 너무 지금 나 혼자 느껴지잖아요. 산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저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면서 이런 하나만한 얘기할 거면은 우리 서정수 의원님은 굉장히 전통적인 가정, 과거 70년대, 80년대, 60년대 네. 이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전통적인 가정을 꿈꾸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보니까 국회에서 반동성애 토론회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던 분이세요. 그래서 시대 흐름을 잘 못 따라가시는 비례대표로 분이에요. 당선이 되셨다가 네. 지금 용인 쪽에 사무실 내고 네.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되게 재밌는 게 전 뉴욕타임스 칼럼은 이 칼럼니스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출산율 나왔어요? 관련한 보고서를 쫙 올렸는데 이거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 일일이 다 짚었어요. 네. 근데 이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왜요? 왜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보고서가 왜 보고서가 첨부 파일이 사라졌어.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신변님은 확인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네. 너무너무 뭐가 문제래요? 웃겨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부 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즉 일자리 문제가 어떤 데는 너무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네. 그다음에 주택 가격, 가계부채, 네. 빚 많이 져요. 주택 가격이 높아지니까 네. 빚을 많이 주담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 교육 과정의 지나치게 경쟁, 교육 문제. 네. 그다음에 정확하게 짚고 있네. 이런 구조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꼽았어요. 맞습니다. 즉 굉장히 구조적인 접근을 한국은행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왜 지금 삭제되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주담대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울산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네 가족, 네. 일가족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맞아요. 또는 지금 있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죠. 최근에도 20대 엄마가 부부싸움 후에 15층에서 6개월 아이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아이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위기 가정을 찾거나 안전망도 없는 상태고 네. 지금 가장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2, 3년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지금 중국에서 전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라는 폐렴이 확산됐어요. 하루에 막 3천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 지난 4일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네.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손 씻기 등 개인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 마련 등이 요구가 됩니다. 네. 지금 이 폐렴 같은 경우에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침이 호흡기로 튀거나 이동할 때 감염이 되는데 2, 3주 정도 잠복을 했다가 증상이 나타나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법정 감염병 4급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소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1세부터 12세 사이에 입원한 환자가 거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겨울철이 되면서 독감부터 시작해서 호흡기 질환, 감기로 인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오픈런을 저희가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아직도 소아과가 마비인데 이 마이코플라스마까지 만약에 확산되게 된다면은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소아 감염병이 학교, 유치원 등 등교를 비롯한 집단 생활이 지금 불가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은 네. 이거 유행이 한순간에 확산된다. 그래서 분명히 정부가 지금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부는 소아 필수 의료인 인력 부족으로 겪는 오픈런 및 마감런으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모르고 있다. 네.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 위생을 당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는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병원장들이 일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라고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 유럽에 있던 빈대가 한국까지 들어오는데도 맞아, 얼마 긴 안 시간이 걸렸잖아요.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그건 당연히 들어온다라는 것 전제하에서 질병청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백신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요. 백신이 없으면 대증요법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열 오르면 열 내리고 열 네. 내리게 물수건 해주는 거랑 똑같은 그런 정도의 약을 주는 수밖에 없는데 네. 더군다나 아직 광학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이라 문 다 닫고 네. 가깝게 밀집해서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앞서서 유학영 변호사님이랑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잖아요. 당연하죠. 예. 지금 이렇게 대책이 없다고 대한아동협회에서 성명까지 낼 정도면은 아동병원협회. 네, 대한아동병원협회입니다. 네.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얼마나 걱정이 불안해. 되고 네. 지금 현재 인도, 타이완 등에서는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이 마이코플라스마 자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병상을 마련하고 집단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의 어떤 이렇게 뭐 마스크를 쓰라든지 집단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 세워줘야죠. 주셔야죠. 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출산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전 의원도 그렇고 서정숙 의원도 그렇고 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을 괴롭혀요? 혼자 사는 게 죄입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력 전체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네. 노동 인력과 피부양 부양을 받아야 되는 연령이 많거나 또는 네.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의 인구 분포를 당연히 걱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게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와야 되는 것이지 네. 혼자 사는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가 문제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 맞아요. 전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뭐 애국심을 가지고 애 낳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애를 무슨 애국심으로 낳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키울 여력이 있어야 낳는 것이.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뭐 낳기만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3부에서는 김재섭 용해인 두 청년 정치인의 뜨거운 토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